네,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원화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주 초에 코로나19 상황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통행금지령, 커퓨 혹은 스테이 앳 홈 이 행정명령 시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지역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정도까지 이렇게 타격을 입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거시 쪽 경제하고 이제 지역적 경제 문제가 차이가 있다는 데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스테이 앳 홈이라든지 컬퓨가 가져오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외식 산업이 줄면은 그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쪽에 수요가 늘면서 그게 서로 좀 보완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럴 때 그 보완이 되는 쪽은 좀 혜택을 보지만 반대로 이 없어지는 부분은 굉장한 그 타격을 받는 거죠. 근데 저희 한인 사회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중에서도 이런 제한된 경제 활동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자영업이 많고 또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한인 사회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지역적인 어떤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주택에서만 있게 하는 이런 게 나오면 지난번에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던 지역이 우리 한인 사회고 앞으로도 지금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면은 더 큰 타격을 입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보면은 누가 지금 좋은 예냐면 유럽이 하나의 그 좋은 전례가 되고 있어요. 유럽이 미국보다 재확산이 한 3, 4주 먼저 시작이 됐고 그에 따른 그 조처도 이제 미국보다 3, 4주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유럽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럽도 보면은 4,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경제 전망을 2에서 한 2.5%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격이 우리가 뭐 숫자상으로 2% 포인트 하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피부로 느낄 만한 수준이에요. 2% 포인트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 미국도 이번에 그 재확산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크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어렵고 그 중에서 특히 한인 사회의 그 취약성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에 대선을 겪으면서 미국이 더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경제 전망도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인간의 편향성이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좋아 보이고 네. 뭐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맞아요. 나빠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지난 뭐 한 15년 동안의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공공 미디어 기능이 약해지고 개별 미디어 기능이라고 하는 SNS가 강해지니까 공공 미디어 때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그 편향성이 깨지는 건데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편향성이 더 심해진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공화당을 지지했던 특히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 분들과 트럼프를 지지한 분들이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원이나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쪽에 더 유리하게 지금 나온 게 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쪽으로 간 걸 보면은 지금 좀 교차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하겠다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경제는 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경제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까지 나오면서 뭐 경제가 아주 나빠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이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나쁘게 보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민주당 쪽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왔던 그 세계적인 갈등, 뭐 중국을 대표로 해서 뭐 심지어는 우리의 이웃 국가인 뭐 캐나다 뭐 이런 데까지도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 어떤 좀 계층 간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또 인종 간의 갈등을 일으킨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게 해결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경제가 더 원활하게 될 거다 하는 점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또 바이든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찬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이 백악관과 하원은 이제 민주당 쪽, 그 다음에 상원은 공화당 쪽이 되면서 큰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동안의 경제가 잘 자리를 잡아왔는데 팬데믹 때문에 조금 흔들렸고 조금은 많이 흔들렸지만 많이 회복을 했고 이제 이 백신 같은 게 나오고 하면서 잘 정리가 되면은 미국과 세계 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연휴가 뭐 이제 2주인가요? 한 주인가요? 이 앞으로 지금 나와 있고. 바로 다음 주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미 연말 뭐 세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과연 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의 그 연말 쇼핑 시즌이 과연 매출이 예전처럼 활발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재확산이 갑자기 커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스스로도 줄었고, 네. 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고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여행업계, 또 항공업계, 숙박업계는 뭐 더 심하게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미국의 지금 소비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지난 2달 동안의 결과를 보면은 전체적인 컨섬션이 그 전에 추세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강하다는 것은 꼭 대면 소비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가게나 뭐 이렇게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다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이 지금 뭐 거의 200%씩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봐서는 전체적인 수요가 이번에 재확산 때문에 많이 감소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까지 뭐 현실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전반적인 소비는 그대로 잘 유지가 될 것 같고, 반면에 여행 수요, 여행에 관계되는 수요는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추가 구제안이 문제죠. 그동안에 이제 3월부터 9월까지는 그 전에 아주 정부의 발빠르고 또 대규모의 그러한 구제안으로 많은 분들이 소득이 감소한 것 이상으로 본인들에게 돈이 좀 들어와서 소비를 뒷받침해 줬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10월부터는 거의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의 소비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행 자제는 한 부분에, 산업 부분에 국한된 부분이고, 추가 구제안이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가운데서는 이 앞으로의 이 전체적인 소비력이 이제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은 대세적인 전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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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미국에도 코로나19 제3차 팬데믹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또 락다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계속돼서 락다운이 시행될 수 있을지, 또 락다운이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건강 문제, 코비드 사태가 가져오는 건강 문제는 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 경제에서도 지금 제 1순위의 문제예요. 네. 이 코비드 전개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그다음에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경제 자체도 이제 잘못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은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도 1월, 2월에부터도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일관되고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그러한 국가 중심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오지 않았고 순간순간마다 좀 많은 그런 정책의 변화를 또 가져오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어왔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 걸로 지금 거의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때 되면은 새 당선인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 경제나 국가 정책이 움직이는데 지금 뭐 백악관이 아직도 그 대선 승복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지금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락다운하는 문제도 결정을 한다 그래도 누가 결정할 것인가 또 결정이 된다 그래도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주 정부별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전략과 대응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혼선이 계속돼 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 1월 20일까지 또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그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에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죠. 대통령 인수 인계가 이렇게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 이 모기지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또 다시 그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또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이 불확실성이 결합하면서 좀 약간 모기지 이주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은 그 금리 정책은 연준이 계속 거듭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자율 변동 가능성은 낮은데 대신 이제 재융자가 절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재융자가 이루어졌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둔화될 것이다 보는 거고요. 네. 신규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몰기지를 재용자가 아니고 이제 집을 사면서 생기는 몰기지 신청권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택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경제가 앞으로 잘 될 거다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대신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힘이 서로 상쇄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몰기지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그 잘 유지가 될 거다. 특히 그 부동산은 주택은 지금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면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갑자기 뭐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러한 것은 뭐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